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난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일이고요. 예, 아침 7시 36분입니다. 제가 한 4시 정도에 출근을 했고요. 요즘 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또 뒤바뀌어가지고 한 9시, 7시, 7시부터 9시 사이면은 너무 졸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12시 지나 뭐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씻고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요즘 생활 패턴이 조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저녁 먹고 한 3, 4시간 자고 사무실 나와서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또 3, 4시간 자고 또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몸이 안 받쳐주는 거죠. 예.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예,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이것저것 좀 찾다가 궁금해가지고 웅렬이형 거 보게 됐는데 그거 가기 전에 2대12에서 9월 2일자 뉴스는 아니고요. 8월 26일자 코오롱 EMP 견조한 실적과 주가라는 이름으로 신한 투자증권이겠죠. 거기서 이제 매수가 목표 주가 9,400원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요 정도 122억, POM 매출 673억 원, 컴파운드 545억 원, 수익성이 개선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익질이 개선되고 있는데 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야? 전분기면은 1분기 얘기하는 겁니다. 1분기 전방 사업 수요 둔화, 그러나 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로 EMP 가격 경쟁력 강화, 우호적 환경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출 연간 전망이죠. 영업이익이 15.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26% 아웃퍼폼 했다고 하죠. 화학업종 플러스 16%에서 컴파운드 수익성 개선이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오롱 EMP 보시는 분들은 컴파운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오롱 EMP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코오롱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왔습니다. 코오롱 EMP가 차트가 좋아서 제가 한번 분석했다가 여러분들이 또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에 제약계 노벨상 대부인 K신약을 세계로라는 뉴스로 8월 31일 날 브루노 코엔 갈리엥 재단 회장님, 프랑스 사람 같죠 왠지. 세포 치료제 디지털 헬스 주목, 한국의 제약 바이오 경쟁력 알리고 혁신 신약 개발 마중물 붓겠다라고 합니다. 제약계 노벨상 주관하는 사람인데 세계 지식 포럼 9일에서 11일 참석자로 이제 방한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관리 행상 한국판을 만든다는 거겠죠. 한국 제약바이오 경쟁력, 세포 유전자 치료제, 디지털 헬스, AI 기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K 바이오판, 코오롱 생명과학 등 혁신 사례 언급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뽑아왔는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SK 바이오판과 코오롱 생명과학도 세포 치료제와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요거 한 줄로 뉴스 검색이 돼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8월 28일 날짜 뉴스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보험 수익 권리 이전 계약 효과로 2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상반기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13억, 순이익 90억, 뭐 흑자 전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손실이 한 200억 정도 나왔는데 131억 정도 나온 것 같고 현대해상이 좋네요. 그래서 현재 공장은 복구 정상 가동 중, 설비 확충 효과를 확인했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코오롱 인도와 MPPO 기술 관리 권리 이전 했고 뭐 자산이 이렇게 늘었다. 자본 확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올해 흑자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흑자가 난다면.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이죠. 우리 이제 6년 전에 이제 그만두셨는데 벤처 창업에 나서셨고요. 경영 성과 어땠나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이 주식담보대출? 그럼 대출이잖아. 그럼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대출도 상속된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럼 상속이 되면
이게 대출이면 대출은 상속세를 안 내겠네. 그러면 요러고 있다가 그냥 바로 물려줘도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챗 GPT와 이야기한 거를 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벤처 성적표 5개를 세웠는데 3개가 망했고요. 2곳도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재무 리스크가 있다고 하죠. 인버서 사태 여파로 소송 비용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939억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단하죠. 코오롱 주식의 99%, 그러니까 다 한 거고, 인더의 95%, 이자가 연 45억 원, 월에 한 4억 정도 된다. 법적 부담은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민사, 형사, 그다음에 행정 소송이 남아 있고요. 그룹과의 연결, 개인 부채 상환을 위해 그룹 자산 활용 가능성을 이제 지적을 했죠. 이 뉴스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2023년 성북구 토지 그룹 계열사 건물 부지로 제공한 게 한 연 1,400만 원 지료를 수취한다고 그러고요. 메모리 오브로브 사업을 일부 계열사의 매각 사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99%를 지금 대출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 대출 해준 회사가 이제 뭐 좀 얘네가 야 못 갚아? 다 내놔 지분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승계 관련된 걸 GPT랑 좀 물어봤는데요. 이용료는 코오롱 지분 49.74%,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50%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담보권 실행 시에 지배력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규호한테 단순 승계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담보대출을 정리하던가 그룹 우호 세력 통한 지분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속은 자산하고 부채를 함께 승계가 가능하고 상속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건데 부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든 소송배상금 해가지고 세금이 공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대출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이 담보로 묶여 있어서 실제 지배권 상속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랑 오마주가 되냐면 티슈진 전환사채 2회차가 나갈 때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대차를 한 180만 주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전환합니다라고 공시 뜨고 여기서 180만 주가 상환이 돼요. 요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웅렬이 형이 일부러 주식담보대출로 난리를 핀 다음에 상속세가 1원도 안 나오는 거죠. 상속세 1원도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상속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빚을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아름답게 물려주고 그룹을 넘겨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금융권, 이제 돈 빌려준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영권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요것만 잘 풀면 규호는 언제든지 상속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내기는 좀 애매하니까 코오롱 EMP부터 한번 최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평선,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량, MACD를 놓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윗골이 달았던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7,700원 자리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컵골이 만들고 이렇게 가면 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 컵골이 만드는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은 61선이 이렇게 돼 있고 21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기를 바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1선이 이렇게 있고 21선이 이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여기서 21선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탁 가는 줄 알았는데 얘가 보니까 61선을 눌렀다 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세계 시장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학 업체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실적이 늘어야지 이게 가는 거겠죠. 예, 실적이 늘어야지 가는 거고 이게 실적이 늘려면 뭐 세계 뭐 그 경제 환경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W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7,700원을 예, 한 140억에 넘겼던 이 양봉은 약간 좀 여기 물량 좀 체크하는 정도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하고 장대 음봉하고 합치면 윗골이 긴 윗골이 긴 이런 양봉과 이제 똑같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모아가는 구간 나는 이 종목이 좀 비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레이딩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7,700원이나 7,400원 뭐 어디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한 300억 이상 터지는 요런 양봉이 나오고 이슈를 단다면 그러면 투자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아까 신한증권에서 뭐 9천 얼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렇게 볼 수 있겠죠. 한 10,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나왔던 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9,880원 뭐 요런 데까지도 가능한데 이게 뭐 다음 달에 간다, 이번 달에 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시간을 좀 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은 지금 많이 상승했죠. 코오롱은 많이 상승했는데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 선행스팬 1이 2보다 지금 낮은 가격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이 요 산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언젠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할 시기는 멀지는 않았죠. 요 이제 닿는 구간이 오니까 물론 이제 계속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따라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되고 61선을 이렇게 눕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박스권을 쳐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후행 스팬이. 그리고 이제 탁 튀면 6만 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눕혔다가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어떤 그 이평선의 눌림의 당위성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 거의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이평선을 이렇게 누르는 작업이 될지 아니 이평선 위에서 쌍바닥을 만들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해서 바닥 하나는 만든 게 아니겠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바닥이니까 쌍바닥을 여기까지 할 거냐, 뭐 밑에까지 할 거냐, 아니면 위에서 끝낼 거냐, 뭐 이런 개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시간을 조금 더 보내줘야 좀 지나야 된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올라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28,800원에서 29,100원 사이 고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쌍봉 만들었던 중간 자리 정도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계속 지키고 갈 건가 아니면 241선이 여기 밑에 빨간 선인데요. 여기 한번 볼 건가 하는 어떤 라인에 있다. 기본적으로 얘도 후행 스팬이 이 산 속에 갇혀 있고 선행 스팬 1과 2가 멀죠 거리가. 그러니까 구름대가 두껍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양으로 이제 전환했기 때문에 뭐 요렇게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추세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빵으로 요런 식으로 MACD가 0을 돌파해야 되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럼 요렇게 보면 요 정도 이제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 이렇게 갔고요. 예. 그래서 여기 영선 위에서 놓을 때 이제 파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좀 멀었다. 요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점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후행 스팬이 이제 다가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좀 등락폭은 있겠지만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마련해 준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후행 스팬이 와서 여기를 이제 뭐 여기 안에 탁 튀는 순간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땐 9월은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은 좀 실 가능성이 있고 10월에 뭐 학회 같은 게 있잖아요. 10월, 11월에 그거 맞춰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 1, 2, 3월이 또 중요한 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얘도 보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힘을 한번 발휘를 했는데 멀지 않은 구간인 거죠. 여기 지금 36,850원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요 자리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이 가격을 이제 다시 한번 보러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내려오면 밑에 241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된다고 생각하고 또 매수해볼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공략하는 관점으로 좀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내년에는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매수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타이밍을 찾아본다면 뭐 설령 여기 언저리까지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보인다면 여기서는 이제 저가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막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무런 액션도 주가에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혹은 뭐 짤짤이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상한 흐름도 아니고요. 그냥 크게 보면 이런 식의 어떤 큰 박스권 중에 이런 식의 또 작은 박스, 그다음에 여기에 작은 박스, 여기에 작은 박스에 어느 구간에서 이제 놓을 것이냐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가기 위해서는 후행 스팬이 주가 위에 잠시만요. 후행 스팬이 주가 위에 올라오고 이게 영선을 돌파하고 선행 스팬 1이 후행 스팬 2, 선행 스팬 2를 교차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여기 이제 처음 상승했을 때 나온 여기 흐름입니다. 요봉이 나왔고 여기는 아직 전환이 안 된 걸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뭐 타이밍을 굳이 또 딱 맞춘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여기 언저리에서 정확하게 이제 신호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거래대금, 그다음에 상승률, MACD가 영선 위에서 오실레이터 빨간색에 선행 스팬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결국엔 요봉, 요런 봉에서 또 이제 후일에 이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만 됐다면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이거 다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짜리니까요. 두 배 200%니까
2만 원이 6만 원 간 거니까요. 예. 수익률로 200%. 예. 1억 원이 3억 원이 되는. 예. 아닌가요? 맞죠? 예. 3억 원이 되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지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종목 코롱생명과 코롱투지진, 코롱 EMP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